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체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그냥 액체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으면 이제 떠오를 거고, 액체보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을 거잖아요. 그 얘만 쓱 걸러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얘를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이 액체가 가져야 하는 조건들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액체가 고체를 녹이면 안 되겠죠. 왜냐? 이 액체가 고체를 녹이게 된다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물질이 섞인 혼합물이 되잖아요. 우리는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물질까지 또 다 같이 혼합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이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밀도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보다 가벼운 놈은 떠야 되고 액체보다 무거운 놈은 가라앉게 만들어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는 한 물질보다는 밀도가 크고 다른 애보다는 작고 이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는 액체를 사용해야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체 혼합물 분리하는 예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좋은 벽시 고르기, 좋은 벽시에 쭉정이들이 섞여 있으면 자, 이 혼합물을 우리가 소금물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쭉정이는 떠오르고요. 좋은 벽시들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쓱 건져내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신선한 달걀 고르기 나왔는데 이 오래된 달걀, 상한 달걀은 떠올라요. 밀도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농도의 소금물에다가 집어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뜨고 신선한 달걀을 가라앉기 때문에 떠오른 놈들 버려주면 됩니다. 쭉정이도 떠오르고 상한 달걀도 떠오르니까 쓱 건져서 버려주면 되겠죠. 자, 스타이로폼과 모래인데요. 스타이로폼 어때요?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안에 이제 공기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가볍고 밀도가 낮고요. 모래는 이제 가라앉겠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혼합물의 분리 예시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분하는 방법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소금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썩은 달걀, 상한 달걀 이렇게 까맣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신선한 달걀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금물을 이제 농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한 달걀보다는 크고 신선한 달걀보다는 낮게 밀도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험을 좀 잘못했나 봐요. 자, 어떻게 했느냐? 소금물에 넣었더니 어때? 상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이 둘 다 가라앉아 버린 거야. 둘 다 가라앉았다는 건 어떻게 된 거죠? 이 소금물이 지금 밀도가 너무 어떻다? 작다. 밀도가 너무 작으니까 다른 애들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 커서 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한 달걀이 밀도 제일 작고 소금물 그 다음 신선한 달걀 요 순서대로 밀도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지금 소금물보다 밀도가 더 커져 버린 거죠. 지금 이 상태는 소금물보다 이 달걀들이 더 밀도가 커져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한 달걀보다는 소금물이 농도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소금물의 밀도를 쌤이 자꾸 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 소금물에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그죠?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즉 농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커져서 그래요. 쌤이 그래서 자꾸 농도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소금물의 밀도를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더 집어넣어서 이제 농도를 높여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쌤이 소금을 너무 넣었나 봐요. 너무 넣었더니 이 소금물의 밀도가 같이 너무 증가해 버려서 이번에는 상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이 둘 다 떠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만든 거죠. 근데 너무 무겁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중간 정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밀도를 살짝 낮춰줘야 돼. 그러면은 물을 좀 더 넣어서 농도를 낮추면 이제 이 소금물의 밀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소금물 요 부분에서 소금을 더 넣어야 되는지 물을 더 넣어야 하는지 요런 부분도 이제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액체 혼합물이에요. 아까 좀 전에는 고체들이었어요. 고체들을 이제 분리할 때는 얘네들을 녹이지 않는 중간 정도 밀도를 가지는 액체에 넣어라 였는데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이제 액체 혼합물에서는 이 녀석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 이 녀석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분별 깔때기입니다. 분별 깔때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깔때기 하면 맞아 하는데 분별 깔때기를 단답형으로 쓰게 됐을 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분별 깔때기 요거 빈칸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용어를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액체 혼합물을 집어 넣었는데요. 밀도가 작은 게 뜨고 어두운 거래요. 밀도가 큰 놈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마개를 싹 여는 거야. 이 마개를 돌려서 열면 여기서 쫄쫄쫄쫄쫄쫄 밀도가 큰 물질이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다가 이 경계면에 가까워질 때 마개를 닫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B 물질만 분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 뚜까리 있죠? 이 뚜까리 마개. 이 마개를 꼭 오픈을 한 다음에 요거를 돌려줘야 돼, 꼭지를. 왜냐면, 마개를 열어야, 이게 어떻게, 공기의 압력, 대기압이 눌러주면서 이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개를 열고, 꼭 연 후에 꼭지를 돌려줘야 됩니다. 마개를 닫은 상태로 하면 안 내려옵니다, 액체가. 요거 첫 번째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래쪽에서 밀도가 큰 액체가 먼저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면이 가까우면 딱 꼭지를 다시 닫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밀도가 작은 물질만 남을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분별 깔때기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위에서부터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밀도가 큰 액체를 아래쪽에 비커에다가 분리를 한 다음에 꼭지 잠그고 그 다음에 위에 떠있는 밀도 작은 물질은 얘를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 이쪽으로 위로 이제 분리를 해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액체 혼합물의 양이 꽤 될 때 그런 거고요. 너무 소량이야. 너무 소량이면 여기 넣으면 경계면이 너무 금방 와. 분리가 안 돼. 이런 경우는 이제 시험관에 넣어서 스포이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스포이드를 사용합니다. 자, 스포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스포이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스포이드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해요? 얘는 위쪽에 떠있는 즉 밀도가 작은 액체를 먼저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조금 다릅니다.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실 때는 밀도가 큰 아래쪽부터 먼저 분리한다면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밀도가 작은 위에 떠있는 액체를 먼저 분리하게 된다는 거 약간의 차이점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험 도구 이름들 좀 살펴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누가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뜨고 아래에 가라앉는지 한번 표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식용유인데요. 우리 이제 고깃국 같은 거 먹을 때 위에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이 식용유,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식용유가 위쪽, 물이 아래쪽이 될 거고요. 자, 물과 에테르가 나왔는데 이 에테르라는 것은 이제 알코올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알코올이랑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층에 이제 에테르, 그리고 아래쪽에 물이 가라앉게 될 거고요. 간장, 참기름 마찬가지로 기름 성분이 위쪽, 그리고 물 성분에 강한 이제 간장이 아래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과 사염화탄소가 나왔는데요. 이 사염화탄소 굉장히 무거운 물질입니다. 이게 염화, 뭔 소리냐면 염소가 4개, 4가 이제 숫자 4, 4개 붙어 있다는 소리고 탄소니까 CCl4 이게 화학식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에 염소가 4마리가 붙어 있는데 이 염소가 굉장히 좀 무거운 원소에 속합니다. 물에 비해서는. 왜냐면 물은 H2O거든. 얘네들에 비해서는 염소가 훨씬 무거운 쪽에 속하기 때문에 사염화탄소가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물이 위로 뜨게 됩니다. 됐죠?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예시 어떤 거? 사금을 채취한다. 모래에서 금을 채취하는 거죠.
그러면 금이 밀도가 커서 아래쪽으로 이제 가라앉겠죠. 막 물로 씻어내면은 모래는 나가고 금은 아래쪽으로 남겠죠. 키질로 곡물을 분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질로 막 이제 곡물을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고 중간에 이제 바발들, 벽시들이 남고 아래쪽에 가장 밀도가 큰 돌멩이들 섞여 있는 것들이 또 분리가 되겠죠. 자, 원심 분리기는 뭐죠? 혈액 샘플을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혈장과 혈구 성분, 이제 물인 혈장이 위로, 그리고 세포 성분 혈구가 아래쪽으로 가라앉겠죠. 톱밥 모래도 이제 가벼운 톱밥이 위쪽으로, 모래가 아래쪽으로 분리가 될 거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럼 흡착포를 가지고 차삭 이제 분리할 수가 있겠죠. 자, 플라스틱 혼합물도 어때요? 이 안에서 밀도가 작은 놈은 위쪽으로, 밀도가 큰 놈은 아래쪽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